잔잔한 경제 뉴스 2020년 5월 25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미국의 여론조사 동향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점은 4월 선물조사, 국정능력평가, 원인과 결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 선거 후 변화, 스윙 스테이트, 지지층 분석, 2020년 대통령 선거 전망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미국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료입니다. US Today, Economist, Harvard, NBC and Wall Street, Monmouth 6개, 7개 정도에 되는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 바이든은 공화당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를 많게는 10%, 적게는 4%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모두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는 4월 3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업무 수행 점수입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최근에 받은 거와 평균,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높게 받은, 그리고 가장 낮게 받은 점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0을 받았고요. 현재 5월 1일부터 5월 13일 49%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것은 5월 1일부터 5월 13일인 현재이죠.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은 경우는 2017년 11월부터 17일까지 정치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점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들의 업무 평가 점수입니다. 대통령 평균 53점을 받았고요. 53%. 기간은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2020년 트럼프 대통령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점수를 받은 대통령은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6년 5월이고요. 가장 점수를 낮게 받은 대통령은 1980년 5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승인과 불승인을 나누어서 퍼센테이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모르겠다 이렇게 나눴고요. 2020년 1월부터 44%가 잘한다, 53%가 못한다, 못한다는 쪽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월에 그 점수가 비슷해집니다. 반반 정도 되죠. 49, 50, 49, 48. 그러다 다시 50일로 못하는 쪽으로 50일이 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현재 4월 14일,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쪽으로 더 높게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은 갤럽이라는 그 설문조사 회사에서의 그 단일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갤럽이라는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보실만 할 것입니다. 예, 미국 GDP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비교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심각한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부터 기점으로 해서 4.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적 완화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낮추다든지 그래서 1.1%에서 3.5%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 2월 달은 거의 뭐 피해가 없었고 3월부터 피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4.8% 정도의 GDP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죠. 7, 8% 정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12월 말부터 자가 격리를 시작해서 거의 3월 정도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 1분기에 GDP 성장은 마이너스 6.8%, 미국보다 훨씬 더 낙폭이 컸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로컬 프로듀스 정션 야채와 과일을 파는 곳인데 그 농부들이 물건을 좀 파는 그런 장소입니다. The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에 제가 쇼핑을 좀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자가 격리에 대해서 잘 따라주고 있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큰 불편 없이 큰 불만 없이 지금 그 규칙을 지키고 있고요. 소셜 디스턴스, 그다음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 그렇다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에서는 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쓴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은 야채와 과일을 사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간선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중간선거를 했고요. 첫째 주에 의석 변화수가 어떻게 됐냐면 하원에서는 세네러에서는 47% 죄송합니다. 100석 중에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했고요. 2016년과 비교해서 민주당은 2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2석을 더 애드했죠. 그리고 하우스는 민주당이 39석을 더 추가해서 233석, 공화당은 39석을 잃고 198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우스에서 민주당은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트럼프와 공화당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세넷에서는 공화당의 선빵,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주에서 파란색은 민주당 세넷이고 빨간색은 공화당 세넷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적으로 중서부 남부 지방은 공화당의 강세가 보이는 거고요. 서부와 동부 해안가에 있는 주들은 민주당을 다 우세하는 겁니다. 47석과 53석이고요. 하얀색은 세넷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입니다. 공화당은 노스다코라, 인디아나, 미소리, 플로리다를 에서 승리를 했고요. 민주당은 네바다와 아리조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그 지지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백인, 인종적으로 봤을 때 백인 지지자들이 50%를 넘었고 민주당은 한 48%를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남미 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약 27% 정도 공화당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거의 80%, 7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죠. 거의 한 85%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굉장히 인종적으로 지지 기반이 뚜렷합니다. 흑인들은 민주당, 히스패닉은 그러니까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공화당은 백인들이 과반수 정도를 지지하는 거죠. 2018년 중간선거 변화를 보겠습니다. 상원, 세넷에서는 앞으로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했죠. 상원 장악으로 트럼프는 2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내각, 대법원, 그 외에 후보자를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내각, 그 외에는 CIA라든지 FBI라든지 그 밖에 있는 그 부서에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저지도 받지 않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스는 공화당이 무려 39석을 잃은 바람에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죠. 234석으로요. 이로써 트럼프의 공화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표결로 통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어떤 법안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야 돼야 그게 통과가 된다는 거죠. 이로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통령 트럼프가 굉장히 망신살이 돋아있죠. 탄핵을 한다 안 한다. 물론은 탄핵할 경우는 희박합니다. 탄핵안이
가능하다는 거죠. 투표는 당연히 통과가 안 되고요. 예, 이번에는 팍스 뉴스, 제가 그 CNN이나 팍스 쪽 그 자료는 가능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일부러 썼습니다. 팍스는 공화당 쪽에 아주 지지가 강한, 그 색깔이 강한 언론 매체인데, 이 팍스에서 과연 조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 달씩 했는데, 지금 5월이죠. 1월부터는 바이든이 50%, 트럼프가 41%, 그리고 서서히 바이든이 유지하다가 떨어집니다. 4월에. 그래서 어느 순간 바이든과 트럼프가 42%로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다 5월 중순 정도에 되면 다시 조 바이든이 48%로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롭게 제치고 리드를 합니다. 8%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 1월 50%에서 41%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진은 플러스 마이너스 3%죠. 결과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팍스 뉴스에서도 민주당 조 바이든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8%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던 5월 17일부터 5월 20일 정도에는 이제 이 실업률 증가 인포메이션이, 이 실업률 잡리스, 실업수당 신청자 데이터가 나오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분들 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죠. 모르더라도 뭐 그다지 그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그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약 3,800만 60만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 같은 이 지나면 한 4천만 명이 넘는 거죠. 벌써 3,860만 명이 신청을 했고, 또 여기 신청한 사람이 모두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이제 그 분노가, 실망이 지금 여론조사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현재 지난 12년 동안 창출된 직장, 그 이상의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4월 말 5월 초에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폭이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예, 결론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016년 트럼프의 지지층의 변심이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에 있던 노인분들도 트럼프와 힐러리 중에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소셜 스퀘어리나 헬스 베네핏 여러 가지로 인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층들이 조금씩 바이든을 지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인 중에 대학교 졸업하지 않는 분들도 직장을 많이 잃었고, 그리고 직장을 잃었는데 트럼프가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심이. 2020년 트럼프 재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봐도, 그리고 2018년 중간선거의 결과를 봐도
만약에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간선거가 치르기 전까지 잘 했다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상원은 다수당이 됐지만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텐데 계속 민주당한테 끌려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죠. 2018년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그 어느 정도 그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계속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공화당 성향이 강한 팍스에서도 트럼프가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2016년 민주당은 딱 한 주만 힐러리 대통령이 이겼고 나머지 5개 주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다 석권했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는 쉽게 말해서 공화당도 민주당 성향도 이렇게 중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그 일렉토리얼 칼리지 그 선거 인단수죠. 선거 인단수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대도시 밖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식으로 하면은 서울 밖에 뭐 일산이나 뭐 배드타운, 분당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이제 도시 교외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표를 많이 얻어야 되고, 인종적으로는 백인층,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의 52, 3%가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그 중엔 블루 칼라, 와이 칼라도 있겠죠.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들이 변심 없이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고, 또한 성별적 남성 여성 백인 중에서 남성 백인뿐만 아니라 대졸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백인 여성까지 표심을 얻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보통 트럼프는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했고 여성들과 약간 많은 그런 그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흑인, 뭐 히스패닉 투표자들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적으로도 적고 어차피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백인들만은 숫자적으로 많고 그리고 여태까지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들, 뭐 블루 칼라든지 화이트 칼라든지 뭐 남자든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백인 투표자들은,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뽑아줘야지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편, 부인, 딸, 아들, 기타 똘똘 뭉쳐야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은 트럼프가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수가 블랙스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16년에 돌풍을 일었던 트럼프와 2020년에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진은 푸드 정션에서 쇼핑하는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현재는 잘 지켜주고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 잘 지켜주고 있지만, 백인, 흑인, 그 밖에 히스패닉, 아이지안,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